최근에 근무할 당시 수사 지휘 전담하며 매월 약 550여 건을 배당받았다. 매일 쏟아지는 배당 기록 보느라 하늘 볼 여유조차 사치인 형사부 검사들은 관할 건이 있더라도 방송을 보고 수사에 착수할 여력이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서 사건 배당은 사실상 배당권자만이기 때문에 배당권자가 민감한 사건을 저 같은 사람에게 배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서 강단 있는 검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이의제기권을 행사를 해도 현행 이의제기 절차 규정상 찍어 누르게 하거나 재배당해버리면 된다라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배당제도와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를 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자, 이문정 검사는 현행 검찰 시스템이 여전해서 불안불안하다고 지적하며 또 상급자가 자신이 권력을 행사할 경우 대책이 없는 구조적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개는 경험과 경륜이 월등히 앞서는 상급자의 지적이 합리적이지만 상급자가 백을 받아 작정하고 우기기 시작하면 하급자가 대적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라면서 하급자에게 용기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관장의 결재권과 직무 이전권의 벽이 너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검사의 용기도 지켜줄 이 제도 개선도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검찰이 수용할 때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검찰의 현행 제도로는 아무리 용기 있고 강단 있는 검사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소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도 이렇게 총장의 비리 의혹을 보고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이문정 검사가 중간에 저 같은 검사에게 이런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윤 총장은 반드시 특검 대상자가 될 것이고 그 특검 팀장에 이문정 검사가 발탁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문정 검사의 이런 용기와 정직함 그리고 진실성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으니 끝까지 이겨주시고 좋은 기회가 됐을 때 비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윤석열씨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잘근잘근 밟아주실 후배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각 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야 1, 2년 된 문제가 아니라서 검찰 개혁이 지금 수십 년간 논의되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작년부터 제가 2015년 남부 성폭력 사건 은폐했던 그 부분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검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내부 자체 개혁과 감찰과 처벌을 요구했었는데 묵살당하고 작년에 중앙지검에 5월달에 고발장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라 좀 슬픕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까지 혐의가 있다고 보시는 이유가 뭔지. 이거는 이 부산지검에서 그 당시 알고 있었다가 묵살을 해서 전국에 부산지검이 너무하다고 소문나서 대검 감찰에서 직접 감찰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갖다 그냥 삭발 수리까지 해서 처리한 것은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입니다. 이번 건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서 공교로워서 부득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아니해서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는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할 의무가 있고요. 그러므로 경찰에서는 최선을 다해 수사해야 되니까 각자 해야 할 의무대로 수사하는 것이지 시기 공교로움에 대해서는 검찰의 자초인안이니까요. 검찰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약간 장식처럼 나오면서
국민을 위해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뭐 정관예우나 유권무죄, 정치검찰로 인하여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 나오지 않은 목소리가 늘 이렇게 검찰개혁 논의가 뭐 1, 20년 된 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정말 검찰이 정말 살아있는 목소리가 필요할 때는 침묵하다가 이렇게 개혁이 논의돼서 검찰권의 일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국민을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저희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각 기관이 우리가 더 잘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스스로 안에서 고칠 것을 고치면서 이렇게 검찰개혁이나 이렇게 할 때 말을 할 때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최근 몇 년간 검찰이 좀 바뀌지 않았다, 좀 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뭐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노력한 게 2012년부터니까요.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2012년 초기에 제가 할 때는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조직 문화의 문제가 너무 깊어서 자체 개혁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외력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다만 우리 검찰이 기본적으로 정말 훌륭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없진 않아서 강제적인 외력에 의한 수술이 있지만 기초 체력이 있어서 견뎌낼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 앞에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초는 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잘 하실 텐데 저는 안에서 계속 뭐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이 될 수 있도록 허리를 바로 세우는데 노력하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건은 검사님 본인의 일이 아닌데 고발하시게 계기는 혹시 뭔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풍문에 의한 들어서 아는 내용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 사건 사문 규칙에 따라서 각하사유입니다. 제가 안에서 이런 감찰 제보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몇 번 들은 이야기를 좀 문제 제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 감찰이나 이게 문제 제기가 되면 실제 당했던 사람들이 서재영 검사도 예컨대 2010년도에 자기 아니라고 하면서 좀 무서워했었잖아요. 당사자들이 되게 겁을 내서 그러니까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게 대부분인데 2015년 남부지검 사건이나 이번 이 윤모 검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때 뭐 사건 관련자들이 고소를 한다거나 내지는 뭐 시민단체가 고소해서 검찰이 부득이 이미 수사를 해서 검찰에서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한 사건부터 판례를 만들어서 디딤돌을 만들어야지만 검사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까지 처벌받지는 않았어요. 확실한 사례이기 때문에 법리상 뭐 임종원도 기소가 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기소되고 우병우도 1심 청구 났고 그 경찰관이 다 다른 기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많거든요. 근데 검사만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어서 이 명확한 사건 검찰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감찰에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덮이고 검사의 공문서 유죄가 덮여서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1심 선고가 났거나 다음 달에 윤모 검사는 선고가 날 예정이니까요. 이렇게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명확히 짚어줄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사건부터 시작하려고 제가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도 고발을 이어가시거나 예컨대 제가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서 관련자들의 징계 시효가 남았을 때 제가 이미 2015년 남부 성폭력 사건 덮었던 사람들이라든지 2016년 이 부산지검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감찰을 제가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징계 시효를 현 대검 수뇌부가 도과시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2차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1차 직무유기가 된 2015년 남부 성폭력 사건 덮었던 사람들, 2016년 부산지검 공문서 위조 사건을 덮었던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2차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공수처가 설립되면 네. 총장까지 그게 2차 직무유기인데요. 그게 아마도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중앙지검에서 지금 뭉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소시효 임박할 때까지 아마도 뭉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에서 2016년 사건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를 하겠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재정 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하고 있을 거라서 이 1차 직무유기에 대해서 수사랑 그 재정 신청을 통해서 법원에서 공소제기 명령을 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 전에 공수처가 아마 생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 1차 직무유기에 관련자들이 기소가 된 이후에, 그렇게 되면 2차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고발할 예정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건 한 5년 정도 제가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없으면 제가 들어가도록. 검찰 수사 통해서 이번 사건이 잘 밝혀질 거라고 이게, 관련된 사실관계는 그때 부산지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부산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윤모 검사의 재판 기록, 그리고 대검 감찰에서 가지고 있는 감찰 기록에서 당시 검찰에서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는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감찰기관에서는 수사할 의무, 감찰에서 징계할 의무는 법리상 명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드러난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